아, 정말요? 도로가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주말 아침 이 시내버스 한 대가 돌진해서 그 현장이 아수라장이 됐다고 하는데 당시 모습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토바이 운전자가 교차로에 멈춰선 버스 바퀴를 발로 이렇게 차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이 버스 기사가 내려서 이내 몸싸움으로까지 번지는데요. 버스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버스 앞에 뭔가가 밀려가고 있어요. 저 상태로 앞에 차량까지 들이받아서 차량 10대가 연쇄적으로 부딪히는 사고까지 나는데 이렇게 정류장까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아하. 지붕이요 이렇게 우그러지고 뭐 유리가 산산조각까지 나는 사고가 발생했었던 거죠. 네. 조금 전에 보면은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토바이 보세요. 오토바이 운전자가 오토바이 옆에 세워놓고 바퀴등을 걷어 차는 것 같아요. 바퀴인지 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랬더니 운전자가 내려요. 시비가 붙었어요. 그 다음 CCTV 장면 보세요. 오토바이가 그렇습니다. 차량 앞에 있었던 것은 바로 오토바이인데요. 저 상태로 밀고 가서 승용차를 이렇게 들이받고요. 연쇄 충돌이 나는데 그 이후에도 이 버스가 50m에서 100m를 돌진해서 정류장까지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딪히고 마주오던 버스와 충돌한 뒤 그제서야 버스가 멈춰섰다고 하네요. 아, 지금 당시 상황 보세요. 지금 시민분들이 엄청나게 놀랐어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하신 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서 뛰어나와서 보니까 버스가 승강장에 정면 충돌해서 박혀 있고 그 버스 밑에 오토바이가 있어서 깜짝 놀랐고, 그리고 저쪽에 대기 중이던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들이 버스가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차들이 다 엉겨 있었어요. 한 15대 이상이 엉겨 있고 올라가 있고 옆으로 꺾여 있고 굉장히 큰 상황이었죠. 굉장히 아수라장이 돼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영화의 한 장면을 방불케 하는 아수라장이었는데 일단 걱정되는 게 그 오토바이는 지금 버스 밑에 깔린 채로 밀렸는데 일단 오토바이 운전자를 비롯해서 주변 분들 다치신 분들이 좀 없습니까, 그러면? 가벼운 이제 부상을 다쳤다고 합니다. 버스 운전기사와 그리고 이제 승용차 운전자, 동승자들, 그리고 택시 운전기사까지 10여 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저 버스 안에도 승객이 있었지만 다친 분은 없었고요. 또 다행인 거는 정류장에도 서 있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천만 다행인데, 근데 오윤성 교수님, 앞서 오토바이 운전자와 시비가 붙는 그런 듯한 CCTV는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시내버스가 왜 오토바이를 밀고 저렇게 질주를 한 겁니까, 그러면? 일단 이제 경찰에서는 혹시 이게 뭐 화가 나가지고 네. 저걸 밀고 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하. 이게 좀 애매한 사안인데 네. 이 해당되는 그 운전기사는 그 원인을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분명한 것은 화가 난 거는 분명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저 운전기사가 뭐 술을 먹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운행 네. 중에서 저 버스 기사가 술 먹는 일은 거의 없으니까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사고를 목격했다라고 하는 그 시민이 온라인에 글을 올렸는데, 네. 버스 기사가 출입문 쪽으로 향하는데 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네. 그래서 버스 이 기사가 운전석으로 급히 돌아갔지만 사고가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급발진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이제 그 수동 그 변속기가 아닌 자동 변속기에서 주로 많이 발생이 되는데 네. 이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자동 변속기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사이드 브레이크 같은 것이 저희가 이제 그 좀 풀린 상태에서 지금 운전기사가 뭔가 이렇게 저 차가 움직이니까 당황해가지고 네. 이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지 못하고 미처 좋지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경찰 조사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버스 승객분은 이 버스 기사 운전자분이 뭔가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출입문 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버스가 움직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해요. 그러면 홍순빈 아나운서 앞서 CCTV를 보면 이 오토바이가 그냥 밀리잖아요. 그럼 오토바이 운전자는 그 당시에 현장에 없었던 거예요?
이 오토바이가 그러니까 이제 그 현장에서 실랑이가 있었고 네. 그 이후에 이제 그 오토바이를 놓은 상태에서 버스가 이렇게 치고 지나갔다고 하는데 그 버스 오토바이 운전기사가 얘기를 한 걸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실랑이를 하고 오토바이를 놨는데 그때 버스가 치고 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실랑이가 있은 후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저 오토바이를 버스 앞에 세워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 운전자 입장에서는 그 오토바이를 치우려고 일어서는 순간 버스가 움직였다는 게 버스 승객의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버스 기사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 여기서 하나 짚어볼게요. 최명기 원장님. 저렇게 시비가 붙은 것도 모자라 버스 앞에 오토바이를 대놓은 시민은 대체 뭡니까? 세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본인이 버스보다 빨리 가기 위해서 버스 앞에 오토바이를 갖다 댔어요. 그런데 뭔가 그 전에 화가 났던 거예요. 가지고 오토바이에서 내려서 버스 그 타이어를 발로 찼어요. 그리고 그새 버스가 출발한 거지요. 이 경우에는 본인이 일부러 놓은 거는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본인이 버스 기사랑 문제가 생겼는데 화가 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저기에다가 오토바이를 갖다 이제 일부러 놨을 수도 있고요. 세 번째 가능성은 뭔가 하면은 이거는 양쪽의 증언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본인은 이제 저 싸움이 끝나고 오토바이를 타고 버스 앞을 향해서 앞을 가려고 하는데 버스가 움직이니까 겁이 난 거예요. 자기를 칠까 봐. 네. 오토바이는 놓고 본인만 달아났을 수도 있어요. 네. 일단 이 관련해서는요, 손소 변호사님. 네. 오토바이 운전자 얘기도 경찰이 꼼꼼히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왜 버스 앞에 오토바이를 세웠는지, 아니면 세운 건지, 아니면 오토바이가 정말로 부딪힌 건지, 그 부분 또한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일단 이 버스 운전자한테는 죄를 물을 수 있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경찰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는데요. 네. 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는 게 뭐냐면 과실, 이제 보통 이제 실수잖아요, 과실. 네. 이제 운전자가 한 운전 중에 실수는 이제 업무상 과실입니다. 네.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제 다치게 했을 경우에 이제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처벌받는 게 원칙인데. 네. 근데 이게 운전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또 굉장히 자주 이제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좀 더 특별하게 처리해 주는 게 바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입니다. 네. 근데 이거는 본질은 이제 과실입니다. 실수. 네. 그런데 이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수사를 더 진행을 해야 되고 또 정확한 사고 경위를 지금 현재 파악하는 중인데요. 만약 이게 실수가 아니라 일부러 고의에 의해서 이런 사고를 냈다, 누구를 다치게 하기 위해서 했다면 이건 단순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고의가 인정되면 그 외에 다른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또 뭐 보복운전이나 위험운전 여부 역시 파악을 해야 됩니다. 네. 따라서 지금 현재 경찰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과실범으로만 보고 있지만 이 사고의 경위 또 당시에 이 운전자들 사이의 어떤 그 갈등의 원인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버스 기사가 왜 저런 행동을 했는지 등을 네. 파악한다면 단순 과실범이 아니라 고의범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현재는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유인경 기자님, 지금 저 상황에서 일단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지금 욱해서 그랬다 단정할 수 없고요. 급발진이다 단정할 수 없어요. 다만 분명한 건 요즘 보면요. 도로 위에서 시비가 붙는 지금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게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 버스 기사도 처음에는 자기가 왜 그랬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그랬다면서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는 운전을 하지 않습니다만 택시를 타고 다른 걸 타고 가다 오토바이 기사분들이 너무나 급히 이렇게 많이 주행을 그런 하시고 경우 많아요, 진짜. 끼어들기도 하고 해서 네. 앉아있는 저로서도 굉장히 심란을 할 텐데 네. 버스 운전 기사 했던 분의 경우에도 다들 시간에 쫓기는 분들이다 그렇죠, 보니까 네. 뭔가 시비가 가면 화는 날 수 있겠으나 그리고 뭐 승객이 이분이 조치를 하려다 그랬다 그렇게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좀 더 좀 차분히 누그러뜨릴 수 있는 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본인들이 가해자 피해자가 되기 이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큰 사고를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뭐전 국민 정신 수양 운동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그러니까요. 해봅니다. 정말로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큰 인명사고가 안 난 게 천만 다행이었던 것 같고요. 관련해서 경찰이 꼼꼼하게 원인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수능이 치러진 지난 15일 날에요.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한 고등학교에서요. 홍수민 아나운서. 네, 이 한 고등학교 건물 방 안에서 두 남성이 마주치는데요. 이 잠시 어색한 정적이 흐른 뒤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은색 옷차림의 남성이 지금 건물로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문이 열린 방으로 들어갔는데요. 이로부터 5분 뒤 흰색 옷을 입은 남성이 같은 방으로 들어갑니다. 아하. 그리고 잠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다 친구야 그런 거예요. 반갑다 친구야. 이런 일이었어요. 어허. 지금 남성 2명의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허. 상당히 큰 몸싸움인데 뭔가 저 흰색 옷을 입은 남성의 움직임이 범상치가 않아요. 반가움이 너무 격한 건가요? 뭔가 보면 왠지 올림픽에서 봤을 법한 동작인데 아하, 누르기 빠떼로, 기술 네. 하더니 지금 못 움직이게 굳히기 기술까지 하고 아하. 있어요. 저렇게 못 움직이게 해놓고 네. 저 남성이 경찰에까지 신고를 해서 아하. 이 지금 수상한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을 붙잡았다고 하네요. 아니 친구를 너무 좋아한 건가 왜 경찰에 신고한 걸까요? 뭔가 좀 수상했던 거죠. 네. 방 안에 들어가 보니까 네. 저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이 뭔가를 훔치려는 듯한 아하. 동작을 취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하. 그래서 저 순간 제압을 했던 거예요. 아니 그러면 유인경 기자님 네. 알고 봤더니 오랜만에 만난 반가운 친구가 아니라 절도범이었습니까 그러면? 네, 20대 절도범이었는데 아하. 하필 이렇게 기숙사에 들어가면 혹시라도 뭐 남은 가방에 뭐가 있을까 뒤져봤는 순간 유도부 학생인 거예요. 유도부예요. 고등학교 2학년 유도부 학생이 이 사람 절도를 하는구나 해서 제압을 했는데 네. 정말 그 누리꾼들의 반응이 저는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뭐라든가요? 유도 선수였길래 저렇게 완벽하게 신사적으로 제압했다. 네. 레슬링 선수나 딴 선수 만났으면 큰일 났다. 참. 복싱 선수 같았으면은 뭐 이거 네. 피도 맞았을 거다라고 하고 네. 또 다른 것은 경찰이 빨리 이 학생을 특채해서 아하. 우리나라의 훌륭한 인력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것도 있어서 네. 요즘 뭐 슬픈 일, 억울한 일, 암담한 일 되게 많았을 텐데 아주 깨끗하게 제압을 했거든요. 그러네요. 폭력적이지도 않고 네. 도둑들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홍순배라는 거 지금 저 당시 장면이 유도 기술로 제압했다는데 대체 무슨 기술로 제압한 거예요? 저 기술 첫 번째가 누르기로 누르기. 눕힙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못 움직이게 굳히기 기술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못 움직이게 해놓고 경찰에 신고를 했었던 거죠. 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도 아마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절도범을 많이 잡아봤자면 이런 상황은 좀 처음이네. 그러셨을 텐데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일날 회식이 있었는데 먼저 기숙사에 들어왔는데 어떤 사람이 저희 사물함을 열라고 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누구냐고 하니까 도둑놈 아닙니다 이러면서 도망가길래 바로 도둑놈 알고 바로 쫓아가서 제압을 했습니다. 도둑이 뒷걸음치면서 오길래 흉기는 없구나 하고 도둑을 잡을 생각으로 제압을 했습니다. 유도부 학생이라 그런가 그 범인이 컸는데도 누르고 있으니까 못 빠져나가고 결국은 지쳐가지고. 그런데요. 앞서 우리 양정우 군 얘기 들으셨죠? 오윤성 교수님. 약간 어리숙한 절도범이긴 해요. 왜냐하면 누구야? 그랬더니 저 도둑 아닙니다. 그랬답니다. 너무 놀랐겠죠. 네. 자기가 이제 왜 그러냐면 고등학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유도 선수들이 체구 같은 경우는 성인 어른 뺨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네. 거기에다가 좀 지혜로운 것이 저 밑에 있는 바닥이 굉장히 딱딱한데 엎어치기 했으면 한 4주 이상 나왔을 거예요. 정치 사주. 예, 그러네요. 정치 4주인데 이제 누르기하고 굳히기 해가지고 지쳐서 이렇게 잡았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제 저 학생들이 전날이 아마 수능 날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고등학교 3학년들은 다 수능 보러 갔을 것이고 네.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안 그래도 연습 상대가 없어가지고 있는데 도둑이 저기 들어가지고 호랑이 굴로 자기 발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학생들의 어떤 그 용맹성 네. 저것만 이제 아주 광고를 해주고 네. 본인은 이제 경찰로 가는 그런 희생 정신을 발휘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손수호 변호사님. 네. 근데 저 기숙사에는 아마 이제 수능 날이고 해서 텅텅 비었을 거라 해서 들어간 것 같은데 이 절도범 잡히고 나서 경찰에 뭐라고 했습니까? 호기심에 기숙사에 잠깐 들어왔던 거다. 기숙사에 호기심 들어가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방문이 열려 있어가지고 잠깐 이제 방에 머물러 있던 거였고 이제 물건을 훔치려는 생각은 없었다라는 네. 말을 했어요. 네. 하지만 이게 이 남성이 실제로 그 기숙사 안에 있는 옷장과 사물함을 열어봤거든요. 네. 이게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시점이 언제냐면은 네. 재물을 이제 물색하면 아하. 훔칠 물건을 이제 찾아보기 시작하면은 이제 실행의 착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옷장 문을 연 것 자체가 일단 절도에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절도 미수가 되는 것이고요. 또 이게 단순 절도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범행 시간이
저녁 9시경이잖아요. 네. 9시 20분경입니다. 그러면 이게 야간에 사람의 어떤 주거에 침입해서 다른 사람 재물을 절취하는 거는 이게 일반 절도가 아니라 야간 주거 침입 절도라고 해서 더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네. 또 아까 그 누르기와 굳히기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게 좀 정확히 좀 말하면 굳히기에 포함되는 게 누르기, 조르기, 꺾기예요. 아, 그래요? 아하. 네, 그래서 누르기와 굳히기라고 하면 약간 정확하지 않은 또 아하. 선수들이 지금 보고 있으면은 이상하다라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하. 역시 제가 늘 평소에 느끼지만요, 우리 변호사계의 똘똘이 스머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역시 정확하게 또 짚어주셨습니다. 유도에도 조예가 있어요. 호랑이 굴에 들어간 절도범의 최후를 또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요. 코미디가 따로 없다는 네티즌의 의견도 와 닿습니다.